자, 일의 방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일에 대한 변화, 인력에 대한 변화, 직장에 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추동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적 발전이 최근에 소개되었죠. 바로 챗GPT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근로자 100명 중에 80명에게는 근로시간의 10%, 50시간을 일하시면 5시간 정도는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실 거는요, 어떠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어떻게 사라지고 혹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전력의 수송을 담당하는 전력 계통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통은 이 수송에 해당하는 전력 계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관심이 없으세요. 전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송지까지 잘 보내줄 수 있는 그 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기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원들은 다 바닷가에 몰려 있고 저희가 수요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은 딱 서울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송전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그걸로 수송해줄 이 전력선이라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 건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2023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저는 네로톨로지 연구자로서 대중가요의 음악적 측면보다는 가사 표현과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 대중음악 100년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20세기 이후를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 그 자체이고 그 마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대중음악사 연구는 한국 대중음악사 또는 일본 대중음악사 이렇게 자국의 테두리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 문화를 국가 단위로 연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석된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 해석된 세계에서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이 강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식을 형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자기의식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만을 드러낼 뿐이죠. 진정으로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형성해내는 그 자기의식 속에 담겨 있지가 않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라든지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방법이라든지 판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경영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 자, 10년, 20년 그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는 하루면 훔쳐올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빠른 건가요?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 첨단 전략 기술 또는 방위 산업 기술, 산업 기술 이런 게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겁니다. 개인들의 이런 그 기술 탈취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완전히 붕괴게 돼요. 붕괴되면 사회가 부정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케팅 기획은 우리 브랜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185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예전 일이긴 한데요. 이때 미국에서 고층 빌딩 열풍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맞춰서 오티스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긴 한데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느린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아니라 느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무료함과 답답함이 아닐까요? 자, 이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선택의 가장 그 키포인트를 두었던 것은 해양 폐기물이었어요. 바로 이제 개 껍질, 새우 껍질 유래의 그 껍질 성분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알지 모르는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토산. 이 생산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소위 말해서 일단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미디어란 어떤 두 대상 간의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그 스마트폰이 그 매체,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카페인은 커피나 콜라에 들어가 있는 그 각성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적인 그 SNS인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SNS의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공장에 적용이 되면서 산업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팩토리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이제는 정말 새롭게 각광받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군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적용처가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 한은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기술들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바로 가천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전공이 탄생한 배경이 되겠고요.